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사건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4만 나우빌입니다. 자, 먼저 사건 내용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신청이 이렇게 사건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 3한 나우빌 2층입니다. 저층이고 부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27.8평, 그리고 대지권 12.9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작년 9월에 접수되었고 1년 정도 소유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고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찰 13일 전이고 4억 1,300에 감정 1차 진행인데 변경이 하면 됐네요. 해서 9월 22일 4억 1,300에 1차 진행입니다. 자, 이것이 유찰될 것이냐 낙찰될 것이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리관계, 시장의 어떤 시세, 자, 그리고 예상되는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의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가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자, 일반적인 경매 진행 절차에 나오는 것들, 자, 주사 보정 신청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채권자 공시송달 신청했다. 자, 공시송달 신청했다라고 하면 짐작할 수 있는 것, 집에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거나 집이 비어져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죠. 자, 이 공시송달 신청이 되었다면 권리 분석하는 과정에 실제 점유자에 대한 분석, 이것을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이해관계자, 신 누구누구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제출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제가 표시한 이유는 이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서울, 자, 서 누구누구로 되어 있죠. 서 뭐뭐뭐 주식회사, 이 전부에 대해서 주거 임차권이 있고 보증금 3억 3천, 전입일 2017년 7월 12일이고 확정일자도 7월 12일 같은 날짜에 받았습니다. 자, 보면 임차권자 강 누구누구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이 있고 이 사람의 보증금을 이 뭐 주식회사에서 거기서 이제 보증을 하고 어떤 그런 그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보증을 하는 계약관계. 그래서 이 임차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 자, 이제 받아서 주는 책임은 여기서 이제 하겠다 그거고요. 실제 임차인은 하나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자, 등기 현황을 가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건물 전부에 대한 임차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주거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 뭐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강 누구누구,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2017년 7월 12일, 전입일도 같은 날짜에 되어 있죠. 자, 이게 배당 가능한 날짜인데 7월 12일 보면 여기 보면 가장 빠른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이 기준 등기, 이 날짜 이후에 권리는 소멸, 이 날짜보다 빠르면 인수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7일입니다. 전입한 사람은 6월 달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전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낙찰자가 철저하게 챙겨서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날짜 이후에 있는 근저당, 이건 가압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 자, 임차권 등기, 요것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전부 다 소멸. 자, 이 사람이 다 배당받느냐 보면 보증금 3억 3천입니다. 3억 3천. 예상 낙찰가는 이보다 훨씬 높겠죠. 따라서 가장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제 될 물건이죠. 자, 그러면 인수하게 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사항이 인수할 것은 이제 없다라고 하면 아니고요. 사실상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적으로 봤을 땐 임차권 등기 있죠. 임차권. 이게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된다. 다만,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인수할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설명해야 정확한 거죠.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는 것은 이사를 갔다는 거고 연체되어 있는 관리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 임차인 네가 내라. 저 살지도 않았습니다. 낙찰자 네가 내세요. 이거 가지고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협상력의 차이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는 사실 낙찰자의 협상력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자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인수한다고 보고 조사하셔야 됩니다. 조사해가지고 공용 부분, 임차인은 사실상 이사를 나갔고 남아있는 그 집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계속해서 연체되어 있을 것이고, 자, 그것을 누가 낼 것이냐. 결국 따지고 보면 낙찰자는 그것을 알고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인수된다 보고 그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비는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임차인 강 누구누구 대항력이 있고, 자, 배당 요구했으며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3억 3천이 보증금인데, 자, 예상 낙찰가가 이거보다 훨씬 높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점유자는 사실상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자, 사실상이라는 거 여기 설명드리면 점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이제 대문, 출입이 가능한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그 공간의 어떤 그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상의 점유로 본다. 이제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명도 대상자는 임차인 세대인데 배당이 가능한 선순위 임차권자다. 자, 배당은 다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명도할 때 이상은 별 문제는 없지 않는가. 자, 문제는 연체된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뭐 이거 가지고 굳이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짓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협의를 잘 보시고 해결하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싸움 해가지고 길게 해서 나한테 손해겠다 싶으면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 집행한다면 3, 400 정도 비용이 들지만 이 사건은 강제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도 확인서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명도 확인서 교부와 동시행으로 관리비든 출입에 대한 통제, 열쇠든 다 받아가지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시장 매물. 자, 사직 4만 9일 호가되고 있는 것이 4억대. 저층 1억 7천. 우리가 2층이죠. 2층이니까 이런 거 저층 4억 3천. 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저층 4억 3천. 중층이 4억 3천. 그러니까 저층이 4억 3천 호가면 그다지 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층 4억 2,500도 있습니다. 중층 4억 3천. 그러니까 중층 기준에 한 4억 3천 정도다. 실거래가를 보면 3층이 3억 9,300이었습니다. 그럼 2층도 한 3억 9천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면 17층, 6층 이런 것들은 뭐 4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거래였고 2018년 거래였고 2016년, 17년이 있습니다. 당시 17년 보면 4억 8천,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16년이 지금하고 비슷했다. 자, 이 지역은 보면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2016년과 지금이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대상물의 가치. 감정가는 4억 1,300이다. 이 감정입니다. 감정.
자,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래 가격을 보면 잘 팔면 4억 정도, 그리고 안 되면 3억 8천 정도도 봐야 되지 않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은 3억 3천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가격이면 무난히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예상 낙찰가 분석해 보면 쌍용예가 7월 달에 있었고 사직 4만 나오빌 7월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25.7평, 25.7평. 자, 당시 경쟁률 보면 사직 4만 나오빌이 10대 1이었고 쌍용예가는 무려 26대 1이었습니다. 이게 좀 더 인기가 있구나 뭐 짐작하실 수 있겠죠. 26대 1이었고 10대 1이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경쟁률을 기록한다는 건 일단 이 지역의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주거 환경 인기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아파트, 특히 여기 보면 26대 1이면 여기는 상당히 인기 있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자, 여기도 10대 1 정도는 가는 집 아파트다. 자, 감정가가 이럴 때 실제 거래 가는 금액은 이랬다. 여기서 보시면 사직 쌍용예가는 올랐고요. 사직 4만 나오비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인기가 있어서 최근에 어떤 그런 그 시장의 영향으로 약간 가격이 올랐었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감정을 훨씬 넘어서 4억 1,038만 원. 감정보다 한번 유찰되어서 감정보다 더 쓴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은 3억 9,700인데 낙찰가는 3억 6,620. 각각 낙찰가율은 97%와 95%. 자, 요거 가중 평균을 보여보면 한 96.3% 정도. 자, 하한가 3억 8천을 적용해 보면 3억 7,399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해 보면 3억 9,325만 원. 자, 따라서 자, 구간 예측을 해보면 3억 7,400에서 3억 9,300. 자, 이 금액 안에 낙찰가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꼭 낙찰 받고 싶으신 분은 이 금액 기준으로 좀 안전하게, 좀 더 낮게. 근데 확률은 좀 낮겠죠. 그래도 받으면 운이 좋으니까 자, 이 금액을 또 감안하시고, 어쨌든 이 구간 안에 사람들이 보는 시세가 여기서 이 사이다. 자, 그래서 그것이 적용돼서 그대로 낙찰가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딱 집어서 점으로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까 보증금이 3억 3천이었죠. 자, 어떻습니까? 충분히 받겠죠. 따라서 이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는 해결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